소통과 창의력을 키우는 논술 교육 현장을 보니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논술 교육이 어떤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국내 한 논술 교육 업체 유주미 논술 교육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6년 지금 대입도 얼마 안 남았어요. 가을만 지나면 부모님도 아이들도 정말 마음이 초조해지기 마련인데요. 네네. 최근 논술 교육의 어떤 트렌드 아니면 경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최근의 논술 경향은 교과 과정에 반영해 있습니다. 기존에 지나치게 어려워서 접근조차 못했다는 어떤 비판을 수용해서 학생들의 어느 정도의 수준을 고려해서 네. 교과 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논술이 좀 쉬워진다. 그러면 변별력이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인재를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변별력을 가지면서 가는데요.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논의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상위권의 경우에는 논증, 그다음에 네. 중위권의 경우는 읽고 쓰기를 가지고 변별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수험생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사실 논술하면 가장 사교육의 힘을 빌어야 하는 대표적인 과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아이들도 학부모님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논술 교육을 선택할 때 어떤 분명한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시죠.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땐 첨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대면 첨삭을 통해서 아이의 눈을 맞추면서 너의 문제점이 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첨삭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다른 친구들의 글을 보면서 네. 왜냐하면 예시답안이나 이런 것들 교수님이 쓴다든가 강사가 쓸 경우에는 어른들이 썼으니까 그 정도 나오죠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네. 또래 친구들이 굉장히 잘 쓰면 많이 긴장도 받고 맞아요.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첨삭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꼭 비단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더라도 좀 더 어린 친구들도 논술을 잘하기 위한 그런 비법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네. 뭐냐면 잘 듣지 않는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좀 듣는 연습을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네. 그게 논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번째 듣기 연습.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근거를 제시하는가. 근데 그 근거가 타당하고 적합한지에 대한 끊임없는 사유를 할 경우에는 어떤 의사소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과의 경우는 답만 맞추는 어떤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논리적인 증명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논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논술 시험하면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잘 쓰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누군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듣기 연습이다라는 말씀이 참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